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벌써 2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거 참 너무 정이 없. 뭐? 영어 넣는나. 그럼 다시 해봐. 와. 영어를 좀 담으란 말이야. 아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11월이네? 그러니까. 야, 11월. 10월의 마지막 밤도 지나고 11월이 됐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제 또 뭐 했어? 내년에 한 살 더 먹는 거지. 내년에 한 살 더 먹는다고 다크서클이 막 생기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지. 각자 인사부터 하자고. 마이클 리 이학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아, 근데 김동관 과장은 나이가 딱 봐도 좀 어려 보이잖아.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에 어디 들었죠? 우리 같이 누굴 만났는데 말이야, 김 과장. 예. 나랑 저 이성원 교수를 같은 날 했던 줄 알아? 그러니까. 네. 내가 금 노화하는 거지, 지금. 금노화해. 네, 그 요즘에 네. 저희가 금 노화했어요. 하도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금 노화하긴 했어. 신경 쓰고 돈만 들면 되지. 근데 신경 쓰고 돈 안 되는 게 문제지. 신경 쓰고 돈만 좀 들어오면 네. 다 하고 당연한 걸로 하는 거지. 항상 뭐든지 돈은 비례, 스트레스랑. 맞아. 비례만 해도 다행이지. 비례만 해도 다행이지. 다들 주식 투자 쉽게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세상에 그 여기 있는 사람이나 이거 방송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어. 세상에 우리 셋은 우리가 뻔히 알잖아. 서로의 사정을. 네. 우리는 아닌 거 알아. 네. 그리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 있지. 네. 뭐 요즘 보면 한 1000번 정도 들을 거 아니야. 1000번, 2000번 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한 서너 명 빼놓고는 네. 서너 분 빼놓고는 네. 그 요즘 유행하는 황금 수저를 갖고 태어난 분이 없어. 황금. 황금 수저를 갖고 태어난 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들 삶이 괴로운 분이야. 힘든 분이야. 그렇죠. 수저 종류도 여러 개 한 4개 있던데. 그 제일 수저도 있고. 우리 때는 나무 수저 뭐. 우리 때는 실버 스푼이었는데 실버 스푼이다 뭐 그랬는데 요즘은 수저론 많이 하는데 그 수저론도 얘기하면 뭐 되는지 알아? 왜 수저론이 왜 나왔는지 알아? 몰라요. 다 수저론 얘기하는 애들이 다 종북 교과서 배운 것들이지라. 다들 그러는데. 검색해보니까 5개인데 총. 아 뭐야 순서로 불러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똥수저. 똥수저는 뭐냐? 아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어디는 한번 그 그래프도 났어. 그래서 봐서 하는 얘기인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뭐 부모님이 좀 건강한 몸을 주신 거에도 그것도 감사해야죠.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네. 따뜻한. 요즘에 이 왜냐면 사람이 갑자기 국정한 찬성론자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나 미치겠네 이 아저씨. 왜냐면은 요즘에 20대 초반 그 여자분들을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주도 좋아. 자기 또래들 있잖아요. 자기 또래들 남자 혹은 그 이상의 30대까지도 이제는 그들의 어떤 소득 수준과 벌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전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2013년도부터 네. 초혼할 때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가 14살 이상 확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기대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요새 한 20대, 한 5살, 6살짜리, 이제 25, 6, 7살짜리 그 여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를 이미 딱 스스로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안 돼요. 이미 직시하기 때문에 나이 차가 있더라도 나이도 언제나 좀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것을 이제 원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일본처럼 아마 좀 더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근데 표정이 이렇게 밝어 말하면서 얘기? 네? 밝지. 표정이 밝어? 아유 그럼요 기회가 열리는데 역시 기회가 열리는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이제 만나면 이제 20대 초반이랑 만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대학교 갓 졸업하거나 이런 거? 이제 뛰던가 해야지. 띠동갑. 진짜 어렵네. 아이유도 뛰던가 만나는데. 아이유가 띠동갑이야? 예. 장기하나? 예. 그리고 알렉스도 뛰던가 만나는데. 알렉스도? 예.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 옛날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현실로 된 거야? 이제
연예인들만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네. 가십거리가 아니라 네. 아 이게 좀 스스로 좀 보편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네. 있겠구나. 그러면은 네.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끼인 나이들거든요. 여자 나이로 30대 초반 때. 그럼 이제 40살 살 때 주말에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30 넘은 여자분들과 그리고 20대 후반 남자분들이 연상연하 커플이 또 막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이제 안정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 하여튼 여기 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진짜. 소설을 쓰는 거는 진짜 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말도 더 안 되는 소리. 소설이 정교해져. 소설이 점점 정교해지고. 말이 더 안 되는 소리 해줄까? 또 근거를 찾아 막. 아니,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얘기해줄까? 사람들 보면,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현실화된 게 저거잖아요. 중국에, 두 자녀 정책, 네? 두 자녀 정책 했잖아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국의 고령화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출생률이 자꾸 저하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러고 거기도 이제 경제 활동인가 2025년부터 감소되고 전체 인구가 2030년대부터 줄고 뭐 이런 얘기 똑같잖아요. 근데 진짜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전 세계 평균이 말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100대 102점 돼요. 뭐가요? 여자 100명에 남자 102명 정도 된 게 전 세계 평균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전 세계 평균. 전 세계 평균이고 우리나라도 100대 뭐 100일 뭐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똔똔이야 똔똔. 우리나라 이미 남아 선호 이런 사상이 없잖아요. 뭐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은 모르겠으나 별로 없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무호적자가 많아서 문제지만 무호적자 뭐 우리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무호적자가 말로는 무슨 뭐 1억 명이다 2억 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추정컨대 이거 대한민국에 중정부에서 한 번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호적자 수. 이게 2013년에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일일이 집집 다니면서 물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구 호구 조사하죠. 호구 조사가 호구 조사 때 보면 실제로 거주하는 걸 조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뭐 주소지가 어떻게 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호구 조사라는 거가 5년에 한 번 하잖아요. 중국이 2013년인가 그때 사상 거의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는 너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한 거야. 그래갖고 얘기한 게 1,500만 명이에요. 무호적자가.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그거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공산당이니까. 잘못되다가 벌금 내려면 어떻게 돼요? 네? 실제로 보면 올해 혹시 텔레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요일날 보면 서프라이즈 TV 모르는 거 있죠. 일요일날 몇십 년 짜고 있잖아. 거기서 이런 게 있었어요. 중국에서 13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네. 진짜 있었어요. 네. 검색하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13년 찾았는데 찾았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벌금을 맞았네. 네. 없었던 아들이라고? 30몇만 위안을 내가 그랬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 5,300만 원쯤 돼요. 이 사람이 넘는데 4명이나 있어. 4명. 4명. 그 3명은 무호적자야.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 알아? 이거 찾은 아들 있지? 아직도 무호적자야. 돈이 없어서. 그래갖고 법조를 보면 지금 100대 116이야. 여자가 100, 남자가 116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현재 114쯤은 그래서 조금 줄어들어갖고 114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자가 2번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가 결혼 못하는 거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근데 왜 이게 나한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있죠. 그래서 김성 과장도 지금 보면 웬만하면 우리나라가 남자가 여자 초혼하기가 쉽지 않을걸? 왜요? 아니 그런 거 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꾸 안정되는 원은 서로 원하잖아. 여자가 웬만하면 또 결혼하기 싫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김성 과장 빨리 그냥 띠동갑을 만나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두 번째 결혼한 여자가 기본으로 될 거야. 네, 진짜로. 열어놔라 더. 마음을 열어놔라. 마음도 열어놔라. 말고 갔다 온 여자들도. 지금 갔다 온 여자는 무슨 상관없어. 애라도 있으면 상관없죠. 지금 나라에서 무조건 2명이라도 어떻게 된 거야. 혼외자라도 빨리만 임신만 하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동대면이라 지난번에 우리나라 정부 여당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화는 모르겠으나 지금 초등학교 5년 하고 중고등학교도 2년씩 줄여갖고 빨리빨리 사회 나가고 빨리빨리 애 낳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러다가는 농담이 아니라
뭐 어떻게 살리거나 하든 간에 모텔 같은데 모텔 쿠폰 줄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 우리 방송할 때 간복이라고 남녀와 만나는 것도 간복이 하고 이제는 빨리 임신 잘하는 것도 학교에서 특강하고 그렇지 남도 모르죠.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어려운 일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시장은 오늘 보면 2050포인트 거의 2048포인트가 있고요. 코스닥은 680포인트 0.3포인트 뭐 견조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 상황은 12월까지 됐으니 이제 딱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체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요. 연말까지 그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가 체크할 것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수영 교수 또 한번 해볼까요? 시장 어떻게 좀 체크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쪽은 뭐 지금 보게 되면 네. 가장 큰 핵심 이슈가 거래소가 더 강하거든요. 거래소가 강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외국인 선물 매수, 네. 그다음에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아주 그 고약한 게 하나 남았어요. 네.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네.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쪽을 강화시켰거든요. 네.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쪽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 종목당 이제 40억. 근데 그 기준에 대한 쪽을 40억에 이제 5%였는데 아마 그것도 낮췄을 거예요. 3%인가로 낮췄을 거예요. 3%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낮췄고 3% 이상이 아마 대주주 과세 요건인데 네. 이거가 아마 2%로 낮췄나? 그리고 아마 그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쪽이 40억이 아니라 20억. 네. 근데 과세율도 지금 그동안에 10% 때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 20% 때리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정강후약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물량들을 소화해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주주들이 계속해서 나 그 과세 요건 안 맞추려고 그 일정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매도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좀 더 이제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있고 왜냐면 기관들이 자금 쏘는데 그거 던져봐야 그 물량 소화 가능한 물량이고 코스닥은 그런 물량들을 받아낼 쪽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종목별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전개되는 그런 시장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떤 그 중심을 갖고 움직이는 업종과 섹터가 없어요. 코스닥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닭고기 좋지 않아요? 이러니 닭고기가 상한가라고. 닭고 좋다니 왜 나왔어? 박근혜 대통령이 닭고기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닭고기 뭐 중국의 통큰 결단, 닭고기 김치 수입 네. 그거 하니까 닭고기가 막 상한가 가고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시장이 좀 형성되는 게 네. 상당히 질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얘기해서 삼계탕도 얘기했다고 그래서 상학과 들어왔다고 그걸 질적이 안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국정화 반대 세력을 세. 난 국정화 반대 세력이야. 네. 예, 이거 김성환 장. 일단은 네. 지금 시장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관망세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2,005포인트 넘어가니까 또 펀다음에 그놈의 펀다멘트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영원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2,200 가지 않지 나오겠죠? 2,500 나오면 그때 또 나오지. 지금 들어간 사람 또 나와. 또 나와. 나오지. 영원히 나오지.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네. 있는 상황에서 네. 시장이 좀 살 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중국 자본 관련 테마들 네. 시가총액이 뭐 300억, 400억짜리 뭐 순식간에 뭐 두 더블, 세 더블 나고 이런 건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에 큰 돈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테마로 보는 거고 그 외쪽으로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대형주들이 조금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네, 대형주들이 다시금 좀 밀렸다가 바닥을 잡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 이런 애들이 올랐잖아요. 현대중공업 뭐 이유도 없어요. 그 대우조선도 급등했다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 동달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투어도 낙폭과대 반등, 네. 현대미포조선 낙폭과대 반등, 두산인프였고 현대산업, 금호석이었고 다 낙폭과대잖아요. 네. 그나마 좀 단기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 현대차, 기아차. 근데 네. 기아차가 오늘 좀 나름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하다못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오늘 3.6% 반등이 나와서 네. 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들어갔다. 네. 그런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나마 2차 전지 태양광 쪽이 좀 살아있고 그 외 단기 테마 종목들 그리고 그 외 종목도 뭐 한미약품과 바이오 제가 한 3주 전인가 그때 한미약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한미약품과 바이로메드, 인트론바이오, 휴원스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고 나름 좀 이름이 있고 이런 애들만 좀 올라오고 있고 그 외 상반기에 바이오에 걸쳐서 같이 올라갔다가 다 뭐 작살난 종목들 대표적으로 CJ죠. 네. 시장 같은 종목도 거의 뭐 올라가 다 반납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도 상당히 조금 애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형주에서 지금 솔직히 지금 오늘 현대 믹보선이 6% 갈 거라고 어떻게 솔직히 보겠습니까 이거를? 전 그렇지 않나요? 저는 현대 믹보선은 오늘 중간에 올라가니까 따라 붙겠구나.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추세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다가 따라 붙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개인 투자분들도 아마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건 또 저희가 또 잘 느끼는 게 저희 주변에 그 같은 층에 있는 이렇게 여러 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네. 근데 이게 그 항상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조금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오래 동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상황을 전혀 못 따라가시더라고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좀 약간 좀 이제 뭐 좀 한 30, 40대? 40대도 아니야. 30대 애들 과장 대리급 이 정도야 약간 좀 빠릿빠릿한 애들은 자기 그래? 이렇게 빠릿빠릿 돌아서 빠릿빠릿한 자기 30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뭐 그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든 간에 아무튼 간에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대응하게 오는 건 맞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를 타결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외부에서 한번 빵 나와줘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전 세계 시장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위로 가게끔. 이게 위안화의 SDI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형주의 반등은 좀 그런 부분들도 선 반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한번 가해지게 되면은 코스닥을 포함해서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저점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재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피의 코스피 보면은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가 극명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극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예상했던 부분.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보다는 코스닥 작은 종목도 솔직히 전화해보고 막 조르고 그러면 대충 감을 잡잖아요. 아껴라고. 뭐라고? 뭘 하면? 졸르면. 그러니까 대충 뭐 레포트 자기같이 인상 쓰고 가서 졸르면 안 주나 보지. 대충 감은 나오잖아요. 너 머리 왜 눌렀어? 응? 앞머리 왜 눌렀어? 눌렀어요? 보여주는 팟캐스트를 바꿔야겠네. 보여주는 팟캐스트로 바꿔야겠어. 오늘 머리 왜 눌렀어? 오늘 수영하고 베타글루칸으로 머리 감았더니 이렇게 가봤지. 축 애가 축 처져 보여.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 시장은 좀 이제 빠르게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얼마 근데 같은 일 계속한다 근데 진짜. 근데 그게 SDR 편입에 그 얘기 좀 해줘. 그거 물어보려고. SDR 편입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통화인 출권이잖아요. IMF 통화인 출권이고 이게 IMF 통화인 출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제한으로 지금 통화를 달러를 그러니까 그 위안화를 받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DR이 편입이 된다면 이제 기축 통화로 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을 일단은 위안화가 통과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SDR 편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시진핑이 7월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한테 중국의 위안화의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편입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해 준 거에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위안화가 SDR로 편입되는데 미국이 동의했다라는 거겠고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12월 2일이죠. 어제 중국이 10년 내 그 위안화 그 절상폭을 최대폭으로 고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꺼번에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안화 절상, 그러니까 위안화의 SDR 편입에 대한 쪽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확히 이게 되면 인출되면 누가 돈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안화가 딱 이제 SDR에 편입이 되면 각 국가별로 이제 위안화가 그 외환 보유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각국이?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준 환율을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중국 돈으로 그냥 똘랑 갖고 있는 놈이 어디 있어? 중국 국채를 사겠죠.
그죠? 중국 국채를 사겠죠. 뭐 어찌됐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중국 국채 발행 수요에 맞춰서 중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 중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국채 발행을 못해 그 규모에 대한 쪽을 막 늘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국채 발행에 대한 쪽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뭐 1대1로 프로젝트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하는 나라 별 국가 통화가 없어요? SDR에 뭐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 달러나 유로 뭐 이런 게 몇 나라가 없어 그게? SDR. 거기 뭐 유로, 달러, 그다음에 저기 뭐야? 엔화?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또 뭐 있던데? 뭐 스위스 들어가 있을 우리나라 못 들어가? 뭐 당연히 못 들어가지 우리. 왜? 어떻게 들어가? 왜? 국정하는 나라인데. 진짜 이거 국정화해서 못 들어가요. 젠장 이런 걸 안 해갔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 이거. 그래서 국정 내년에 들어가겠네? 내년에 못 들어가지. 절대 못 들어가. 국정하면 절대 못 들어가. 아니지 국정화 했으면 이제 독재 들어가. 국가들만 하는 국정화를 하니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 사람 저 새끼 잡아놓자 좀. 독재 국가들이라는 국정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중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중국의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여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발 경기 부양책. 그리고 다시 한번 2008년도에 시장이 강하게 리바운드 나왔던 거는 사실은 그거 중요한 개념이네 말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시장 전체를 난 너무 어려워갖고 안 맞지. 쥐고 흔드는 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SDR 편입이 되게 돼서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판이 어떻게 갈 거냐. 대형주나 원자재 쪽으로 가버릴 거냐. 왜냐하면 이 SDR 편입이 되는 순간 원자재 가격들도 반등을 할 거예요. 다. 원자재 가격도 반등할 거고 그러면 화학주가 좀 더 할 수 있고 철강이 최근에 깔짝깔짝 밑에서 올라오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철강주들 뜬금없이 깔짝깔짝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면 철강이나 이런 쪽도 뭐 중국에서 공급 과잉해서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갖고 가는 건데 여전히 그쪽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추세로 가는 건 아니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되게 되면 중국 소비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장기 롱텀으로 여전히 유효한 그런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어쨌든 대형주가 이길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쪽들이 이기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SDR 편입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위안화가 시장 조정 나와요. 시장이 크게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동안의 발언, 그 다음에 뭐 그 블룸버그에서 그 뭐 리포트 나온 거 있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올라온 기사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그 편입을 되는 걸로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갔다.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서 사실관계 정확히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아는 바가 있는데 하나만 그냥 저희 갖고 나중에 이런 거 상식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 교수 때문에 틀렸다고 이 교수 고소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소하지 마. 고소하지. 정확히 해줄게요. IMF가 5년에 한 번씩 SDR 구성 통화를 변경하고 있고요. 2010년에 올 11월에 위안화의 SDR 편입 여부 결정할 전망인데요. 이번에 그거는 왜 제가 알기에 부시가 오바마 오케이 줬냐면 투표라면 지는 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서 지느니 그냥 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엔화는 안 들어있어요. 엔화 안 들어가 있어요. 엔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기사가 들어갔나? 달러, 유로, 파운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는데 이 기사가 이상하네. 유로가 2번 써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래서 요번에 11월에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세계 4대 국제 결제 통화로 이번에 등극한다네. 엔화가 있었나보네. 엔화가 2.76%인데요. 지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달러가 44%, 유로가 27%, 영국 파운드가 8.5%, 엔화가 2.76%인데 지금 이번에 그게 들어가면 엔화를 제치고 상위권이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국채 수요를 중국 국채 수요에 대한 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랑 철강주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그 의미가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에 1대1로 프로젝트 말하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이 부족하거든 얘기거든요. 새로 돈 찍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국채 팔아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할 수 있는. 뭐 1대1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을 찍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겠죠. 그 왜냐하면 위안화 SDR 편입되면 그거에 대한 돈을 빨아들여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자재 수요에 대한 쪽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철강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구리가격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거 한 시황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 예.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자료 읽었던 걸로. 예. 그래요? 좋은 얘기네. 네. 말 되네. 네. 아주 중요한 핵심 이슈를 알고 있는 거지. 시장에 맥을 집어주잖아. 역시 교수님이 달라. 역시 교수님이 달라. 관리 교수가 아니야. 내년에 우리가 딱 강의 또 하나 만든다며? 아유 피곤해.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확인해 보시고.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과목 또 이러다 꽉 뭘 배분을 해. 배분을 하기는 그냥 몰빵해 한국에다가. 아니 이거 하나 더요. 그 네. 아까 말한 것 중에 그 요즘 자주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나 해주세요. 그 선물 장고 있죠. 순매수 장고. 선물이 지금 외국인 장고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5만 계약이 넘어갔어요. 5만 계약이 넘어갔고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주식을 이제 얼마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4만 계약이 뭐 3만 계약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3만 계약은 심심치 않게 과거에서도 봤었고 이제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계약을 넘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뭘 보면 나와, 매수한 거? 그건 이제 지금은 여기 데이터는 안 나오고 과거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제가 한번 통계로 작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00년도 초반 중반 때인가 그때.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그때 기억으로는 제 뇌리에 포지션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포지션이? 누적 선물 매수 포지션인데 이제 지난 만기 대비해서 얼마큼씩 이렇게 있었나. 근데 그때 6만 계약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시장이 그 조정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어요.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비차익 거래라고는 들어오는데 비차익 거래하고 선물하고도 차익 거래를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 레깅 차익 거래라고 해갖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선물 매수하고 뭐 선물 쪽 매도하면서 뭐 이렇게 레깅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 선물에 대한 쪽에 한정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거 역사의 데이터를 갖고서 시장에 대한 쪽 선물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대한 오류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위로 열려 있다. 차익 거래도 예전에 보게 되면 10조가 못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 차익 거래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20조, 30조, 20조 넘어가잖아 지금. 누적 차익 잔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쪽은 나쁘진 않은데 다만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없이 아까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낙폭과 대주들 반등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이 대주주 차익 거래 그 과세 이 부분 때문에 수급에 두드려 맞고 있고 시장에서 강력하게 어떤 그 이끌어주는 업종이 없다 보니 이끌어주는 신고가 그러니까 화장품도 신고가 내려다 말고 뭐 냈다가 말고 뭐 신고가 냈던 종목도 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도하는 업종이 없어서 개별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잡주들 개잡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난 있는데 잡주란 말을 듣는 거 거북해. 뭐 우리가 모르면 개잡주. 나는 우리가 모르거든. 난 모르면 다 개잡주라 그래. 도구스탁이지 도구스탁. 도구스탁이지 도구스탁. 근데 이 개잡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하나 애들이란 게 뭐예요? 베이비들. 자기 애들. 스튜던트. 자기 애들. 스튜던트하고 베이비. 교과서 잘 배우면 되잖아. 교과서. 그런 거 배우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좁된다는 거야?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넓혀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그 중국 애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사가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LCD 업종 장비 LCD를 듣자고요. 우리나라 LCD 업황 같은 경우는 12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꺾이고 있거든요. 어깨 탕방을 다녀서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017년도에는 지금 LCD 업황이 중국에 잡아먹힐 거란 얘기예요. 거의 다이다이한 수준으로 가고 2018년도 정도 되면은 LCD가 중국이 역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LCD도 내줘야죠. 스마트폰도 내주고 있죠. 조선도 지금 내주고 있는 과정이죠.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굴기하고 악다구니 물고 지금 덤벼드는데 지금이야 1위 수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점점점 잡아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과연 남은 게 무엇일까? 중국 대비해서 계속 뭐 미디어 컨텐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봤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실리콘밸리예요. 미국이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LCD 장비 업종 이런 게 사양 산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성숙한 산업에 들어가서 이미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다 끝났는데 마켓이 커지지 않아갖고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새로 시작하는 산업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 기술을 갖고 있어. 그 기업을 사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그러면 한국에서 낼름. 한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주주들. 네. 대주주들. 그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돈을 못 벌 거란 얘기예요. 기껏해야 위로금이나 좀 받고. 위로금이나 좀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임금이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 노동자들의 그 경쟁력이 있느냐? 임금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거든. 그러면 그 기업을 인수하고 기술을 빼먹고 갈 거라고 중국 애들이.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 미디어, 컨텐츠, 리조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장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한국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게 그 상위 1%를 위한 산업 이런 건 엄청 잘 될 거예요. 상위 뭐 3%를 위한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잘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죽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어떤 그 우리가 교과서대로 역시 열심히 배우고 영어 학원 다니고 뭐 해갖고 열심히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해 봐야 네. 답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겠고요. 오히려 뛰어놀면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중국에 팔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부를 거머쥐고 편안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업은 뭐냐면 사양 산업이 들어가서 산업이 성숙해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는 않는데 기술은 갖고 있고 돈을 못 버는 애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 막 그 중국 자본에서 지분 투자 들어갔다고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을 찾는 것도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애들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으로 발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앞으로 이제 뭐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노동력만 제공했다가는 그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아니 갑자기 딴 얘기인데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집 그 애기잖아요. 어리잖아요. 예,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네. 좀 더 어리잖아요. 아직 학교 들어간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세요? 뭐 주위에 창의 학원을 보내. 그게 창의를 길러주는 학원이야?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학원들이 또 많아요. 네. 진짜로. 네. 우리 이 김성 과장은 뭔 소리 하고 나서 햇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 믿잖아 자기도. 네.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와이프는 관심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 창의 학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제일 먼저 애들이 그걸 하는 애들이 레고를 배워요. 레고 닥터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창의가 다 있어요. 창의 학원 다 있다? 그래갖고 이상한 거 있죠. 이런 거 기구 같은 거 하고 유치원 때. 네. 우리 아기 보니까 그거네. 그 뭐지? 무슨 창의 로봇 하는구나. 창의 로봇. 그랬잖아. 우리 아들 하는 그 로봇 만드는 게 창의 로봇이다. 맞다. 진짜 맞잖아요. 창의예요? 창의. 창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로봇. 그게 학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 이름 맞다. 써놓은 우리 게. 아들 그 하는 게 창의 로봇이구나.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런 데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결국요. 그쵸. 네, 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주시랑 또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우리 이성훈 교수는 저랑 오랫동안 아니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7, 8년 전부터 네. 저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선족에서 뭐 이런 엄청 없이 여기고 뭐 사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뭐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전, 5년 전부터 지금 중국어 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상전이고 우리 자식들이나 애들이 다 중국 가서 서드랜 할 거라고. 근데 거기서 나 한국 중국말도 안 배우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 잡아 얻으려고 그래?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명동이나 심지어는 그 면세점도 아니에요. 롯데 이런 데 가잖아요. 큰 몰에. 면세점도 아니라 지하에 가면 화장품 샵들 있잖아요. 네. 면세점도 아니야. 거기서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매니저급 이런 사람들이요. 조선족이에요, 다. 그리고 저 하바리에서 송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지금이라도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라는 생각 갖고 있고 말이 나온 김에 뭐 주식시장이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저도 같은 거 이 교수가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뭐 반도체 굴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곰곰이 따져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크게 봐서 이제 독보적인 산업으로 조그만 기업 말고 그러니까 조그만 특정 기업을 말고 산업으로 봐서 중국에 치지 않을 게 뭐 있냐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반도체 그나마 버틴 줄 알았고 버틴 줄 알았는데 반도체도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인텔이 30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산업이 들어가고 그것도 중국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얘기가 조선. 불과 10년 전이죠. 2007년, 8년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지금도 유튜브 쳐보면 당군일의 최대 후왕 조선업 치면요. 엄청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게 2008년, 9년이에요. 2007년, 8년이거든요. 그런 게 나오고요. 또 수많은 것들 있잖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 남은 것이 지금 보면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앞서 있는 건 내연기관 자동차라 그랬단 말이야. 내연기관 자동차. 그렇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전기차만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절대로 지금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이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있고 특정 산업은 조그만 거 있겠으나 크게 봐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을 이야기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럼 냉정히 보면 2008, 9년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돈 쌓아놓고 올라갔을 때 늘 그러잖아요. 미국도. 미국 기업이 좋아진 게 없단 말이죠. 거기서 독보적으로 정말 그 모멘텀이 있어갖고 좋아진 무슨 애플이나 이런 거나 몇 개 제외하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는 돈의 힘으로 수급으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도 최근에 보면 그 워렌 버핏 그 펀드도 돈을 별로 못 벌었잖아요, 그래요. 볼 수가 있나? 네, 못 벌었잖아요. 워렌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바이오 싫어하고 이러는데. 워렌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차익 거래하고 이러네. 아니. 헤지 펀드. 네, 액티비스트, 행동하는 투자자들, 난 저 새끼들 이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걔네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 행동하는 투자가들의 얘기가 결국은 어찌 보면 그 전통적인 산업의 경영인에 있어서는 장기 먹거리를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성장이 담보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야.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난주에 이 교수도 근데 한번 삼성전자가 자사주만 하고 수익 낼 거 못 찾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없어서 못 찾는 건데 언젠가 찾아내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지금 딱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돈의 힘으로 수급으로 쏠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이 특별히 갑자기 좋아져서 그 주식을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더라도 성장 있는 거 보면 지금이라도 중국 사야죠. 중국 사가 뭐 인도 사가 지금 난리 나고 있는 베트남을 사야 되잖아요. 성장 섹터를 살려 그러면 대한민국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나라인데 네? 오히려 성장 정체되는 거냐 백도하잖아. 네? 유일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딱 보면 그거 있어. 내년도에는 국사 참고서 만드는 회사 사는 게 2017년에.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진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 섹터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큰 업종으로 봐서. 뭐 자잘한 건 있겠죠. 네, 그래서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대응주는 성장보다는 그 주주친화 그리고 액티비스트들의 행동한 투자가들의 그런 입맛에 맞는 것들 그런 흐름에서 소위 큰 흐름에서 보면 풀앤푸시 큰 흐름에 봐서는 뭐라고요? 밀고 당기는 풀앤푸시 기술적 대응.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풀앤푸시가 기술적 대응이에요? 그런 거죠. 밀고 당기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삼성전자도 더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현대차도 더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도 더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미국도 그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 돈 버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모멘텀 스탁이랑 그런 거 있지만 크게 봐서는 돈의 힘보다 돈의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유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제 얘기를 그런 얘기했더니 제 얘기랑 거의 똑같은 게 지난번에 났더라고요. 매일경제에서. 거기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슨 그 미국적 자본주의 그런 얘기까지 났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던 얘기에.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 국민연금, 연기금의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흐름. 그리고 배당도 지금보다 두세 배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배당률 자체도 네네. 또 대기업들 중심으로 배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도 많이 나올 것이고 액면 분할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는 흐름으로 크게 보고 있어 저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역시 자잘한 것들은 성장인데 성장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그 구체적으로 봐서 그게 조금만 해갖고 중으로 넘어가건 어디로 내건 특별한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 섹터에 있는 거는 자잘한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전혀 새로운 산업이나 산업에서의 특정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에서도 정말 이거는 자동차에서 획기적인 게 나와서 기존의 부품이 아니라 이걸로 다 바뀐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나 있을 거지. 큰 산업으로 와서 동반해서 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돈의 힘으로 더 올라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 한 3, 4주 동안 돈이 들어왔거든요. 많지는 않고 그러나 자꾸 물어보는 게 좀 관심이 없는데 잔거 많이 쌓여있다면서요. 아까 선물이요. 네. 그래서 연말 되면 또 하여튼 비차익 중심으로 외국인이 좀 사고 뭐 배당이라도 노리고 사는 것들이 있으니 그리고 배당 이번에 만기 때 아마 매수 들어오려고 그래요? 선물적 청산하면서 현물로 바꾸려고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날? 아니 이번 아니죠. 12월 달이죠. 아, 그 코드 엎을 때? 네, 코드 엎을 때 그러려고 아마 지금 선물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닌가 싶어. 선물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안 사고 선물 엄청 계속 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현대차가 안 무너졌어요. 오늘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장을 현대차로다가 잡아놓으니까 맘 놓고 선물을 지르는 건데 그 선물을 지렀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살 게 없는 거야. 대형주를 살 게 없으니까 일단 배당이나 먹으려고 선물을 먼저 질러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좀 보고 있다가 선물을 팔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하루에 몇천 개씩.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선물을 좀 줄이면서 현물로 이제 치환하는 그런 효과가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했던 배당 투자 같은 경우가 작년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도 이제 분기 배당 내년도 정관이 변경돼야 된다면서요? 네. 분기 배당 하려고 그러면 평관 변경해야죠. 해야 된다면서 그리고 내년도 이제 결산 할 때 주총 때 할 테니 그냥 삼성전자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그 대형주에 대한 거는 외국인의 압박은 더 거세지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기대하는 게 갑자기 반도체를 많이 팔려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미국에서 보면 농담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3개밖에 없어요. 애플이랑 아이폰이랑 넥서스랑 그 밖에 디아더스. 그냥 흔히 스마트폰이랑 불리는 것도 있잖아요. 삼성도 기타 등등이 됐구나. 기타 등등 된 거 아닙니까? 네. LG도 완전히 그 5위권에서 안 보이잖아요. LG는 득보됐고. 득보됐죠. 삼성이야 득보는 아니겠으나 점유율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득보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온통 관심은 화웨이랑 그 샤오미밖에 없잖아요. 지금 해외 뉴스 보면 우리나라 여전히 뭐 삼성전자, 뭐 나브레하고 뭐 이름도 까먹었네. 삼성페이. 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난리 났다. 나도 방송에서 했거든. 한국자 나오르네 그랬더니 반토막 됐대. 한국자들하고 다 반토막 된 거 봤어? 아, 다 봤어요. 정보 인증 뭐 있죠? 한국 전자 인증, 정보 통신? 뭐 하여튼 그렇죠. 다 반토막 됐어요. 반토막. 뭔 지랄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반토막이면 뭐 우량한 거지. 포스코는 6분의 1 토막이고. 아니 포스코는 그래도 7년 동안 꾸준히 떨었다. 꾸준히 더 미치는 거야. 더 미치는 거야. 그게. 아니 그거는 주식 옵션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옵션 있죠. 포스코 주식 선물 매도치면요 7년 동안 먹었어. 그러니까 뭘 기회도 있었잖아. 이런 거는 기회가 어딨어. 기회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대주하면 되지 대주. 아니 대주 말이 쉽나 공매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여전히 대형주는 크게 봐서 큰 재미가 없고 프렘푸시 전략. 다만 마음을 열어놓자. 언제라도 더블할 수 있다. 돈의 힘으로 그런 게 있고요. 다만 핵심적인 거는 돈 버는 거는 성장 패턴 그리고 시기적으로 테마적 이런 것들에 의한 장. 뭐 우리나라도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왜 한국 정보통신이나 얘기하냐면 시간을 잘못 맞추고 뒷북 치고 그러면 하다가 바둑을 난다. 왜냐면 삼성페이 할 때 얼마나 난리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난 그 삼성페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할 때 우연히 쳐봤네 한국을.
출연자 얘기해. 저번 반토막이 난 거야, 반토막. 다른 한국 또 반토막 났어. 반토막 한두 개가 아니야. 네? 그래서 보면, 뭐냐, 저거, 나이스 평가 정보도 한 40% 깨졌네. 나이스 평가 정보도? 네. 나이스 정보.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나이스 정보 통신은 그나마 살아있다. 이거 좋은 회사인 거보다. 5만원 고점에서 4만원까지 한 20%밖에 조정 안 받았네. 이건 좋은 회사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테마나, 앞으로 테마나, 관심 종목이나 빨리 좀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형님 하세요. 교수님. 할 만한 게 지금은 별로 없는데, SM? 여전히. SM을 봐야 되는데, SM. 이 친구가 내가 작년에 SM 얘기할 때 그렇게 나를 기를 죽이더니, 어느 날 SMC 광분자가 됐어. 광신도요, 광신도. 왜냐면 SM 같은 경우는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고. 그거 맞아. 네, 왜냐면은 SM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SM, 그러니까 이쪽 컨텐츠 업종 전반이 세월호,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왜냐면 공연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SM이 특별히 더 안 좋았던 게 있었죠. 특별히 더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그 중국인 멤버 탈퇴 문제 엑소.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얘들 키워놨더니 돈 쳐들여서 한 명 이제 아이돌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5억이라고 그래요. 네. 한 명당 5억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뭐 애들 뭐 숙소하고 뭐하고 해서 런칭까지 딱 들어가는데 5억인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또 연습생만 하다가 끝나는 애들도 있고 연습생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갖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려고 쳤더니 이것들이 날르네. 보따리 싸고 날르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가서 자기네 광고하고 개새끼들 또. 그러니까 이 새끼들. 가만히 있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떼놈 소리 듣는 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과징금 먹고 해도 그게 더 남는 장사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중국 공연을 가게 되면 SM이 성 단위로 공연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중간 중국 브로커 애들이 그 SM한테 야 니네는 100억 먹고 떨어져. 관시가. 100억 먹고 떨어져. 대신에 우리는 티켓 팔았게. 그럼 걔네가 티켓 팔았고 돈을 다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거지. 네. 근데 이 구조를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게 SM 차이나거든요. SM 차이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회사 측에서도 이제 할 거란 얘기 하고 있고. 관스 때문에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어디가 그러니까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결정이 돼서 중국 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제 티켓 판매 방식으로 공연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SM이 700원에서 7만 원까지 100배가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공연에 대한 수입이 잡히면서 100배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 공연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서 올라가게 되면 SM 같은 경우는 윗방향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공연 갖고도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공연에 대한 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도 물론 음원은 안 사겠지만 티켓은 공짜로 못 들어오거든. 이거는 공짜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 관시는 들어가겠지. 관시야 들어오겠지만 한두 명이 뭐 몇 명이야 들어오겠지만 이거 티켓은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사야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쪽이 크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열려 있지 않나 윗방향이 그런 측면에서 SM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섹터가 뭐냐, 산업 섹터가 뭐냐라는 쪽에서는 여전히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이쪽들, 그러니까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그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무형의 컨텐츠가 우리가 중국 대비해서 앞서 있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소비 제품들, 소비하는 제품들, 그리고 뭐 게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감각,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이 중국 대비해서 앞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 흥미롭죠. 김성환. 몰래. 저는 뭔가 던질 분위기야 지금. 아니 의외한 수. 자 지금 뭐가 나가시고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 중인데 오늘 밀렸어요. 이거는 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시가총액 800억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면은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은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이 단기로 아마 뭐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 테마가 좀 불지 않을까. 에로 테마가
에로테마. 에로테마. 아 존나 에로스러운데 에로테마. 야한데 에로테마 에로야. 아웃 테마가 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라이센스 아웃 테마가 만약 그러니까 합리화품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테마가 분다면은 결국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들만 좀 좋아지겠죠. 네. 어설픈 애들보다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은 지금 7, 8, 9월 달에 제약 바이오가 작살나는 동안에 유일하게 기관 수급이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미약품 바이오보다 더 좋아 수급이. 뭐야? 인트론 바이오라고 회사거든. PR 3만 배, PBR 300배, 들어본 적도 없어. PER 3만 배, PBR 300배. 천천히 해봐. 이 뭐? PER 29,931배. 아니 회사 이름이 뭐냐고.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PBR 31배. PBR 31배냐? 300배 아니고 31배냐? 아니네. 뭔 회사야? 뭔가 바이오 느낌만 들어. 박테리오파제 항생제 만드는 회사야. 뭔 소리야? 바이오메드가 비싸네? 바이로메드는 거기에 보면 무양주지. 바이오메드, 같이 투자하는 주식이지. 바이오메드 포가 14,000이네. 오늘 많이 늘었다. 많이 들어왔지. 14,000. 14,000이면.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일단 제가 단계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단계 말씀 드렸고, 네. 한미약품이 먼저 갔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메드가 갔고, 네. 그 다음이 저는 이제 이거 인트론 바이오나 네. 휴원스 정도까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휴원 사이트? 네, 그럼요. 네. 몰랐어? 휴원스는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건 없지만 얘는 TBM. 이거 안 깨지고 살아있네. 휴원스는 TBM이라고 해서 토탈 비즈니스 모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휴원스. 그래서 착각했네. 휴원스도 역시나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 아, 자기가 얘기하던 건 뭐였지? 휴원스는 쌀쌀하지 내가 아는 회사고. 쌀쌀하지. 아 이거 말고 강아지 갖고 얘기했던 거. 아 이글벳은 잘라야 돼요. 그 얘기부터 해. 이글벳은 괜히 내가 디스했나? 아니 이글벳 얘기하죠. 네. 이글벳은 자르세요.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일단 자르시고. 왜냐면은 단기 추세 이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단기 추세가 이탈되면은 이게 쉬었다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르는 게 맞고요. 이글벳 하니까 반려견 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동아일보 이게 왜 어떻게 되냐? 밀렸었네. 좀 밀렸어. 훅 내렸네. 네. 보시면은 안 잘랐으면. 오늘 이름도 촌스러워. 이자가 대시 들어간 게 이상해. 프로필 사진은 사람만 찍으란 법이 있나요? 하면서 그 반려견 전문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또. 반려견 전문 스튜디오. 네. 워낙 많아. 동아일보는 아니죠 동아일보. 그런 거 워낙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점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네. 제가 저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테슬라의 전기차 네.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즉 이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플랫폼 자체가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웨어러블과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네. 반려견도 그렇고 1인 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해외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막상 찾을 게 없으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어. 결국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종목 같은 이런 것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글벳 같은 경우도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백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가 부진하다라면 자르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제가 이걸 접근한 것 자체는 반려견 문화의 확산 때문에 접근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려견 관련주들은 다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네.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관점을 접근했는데 네. 일단 종목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반려견 관련주는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네. 나중에 뭐 이민주 회장이 투자한 펫치비가 상장이 되면 모를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인트론바이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 순매 관점 접근하고요. 네. 한미약품이 가고 바이오메드 가고 네.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가지고 있는 게 SL-200이라고 슈퍼항생제 있거든요. 그게 라이센스 아웃을 한 해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항생제잖아요. 네. 항생제의 경우는 그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항생제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
화이자의 자이복스 네. 맞죠? 그리고 까먹었다. 큐 뭔데? 하나도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화이자과 자이복스는 올해 특허가 만료되고 네. 큐 머시기는 오늘 아침에도 까먹었다 진짜. 네. 큐 머시기는 고령화야 고령화. 네, 큐 머시기는 내년에 특허가 만료돼요. 네. 근데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그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존의 약을 가지고서는요 새롭게 나오는 슈퍼박테리에서 막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트노바에 29,900대 펄을 갖다가 지금 용인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하튼 간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코드번호 몇 번이에요? 코드번호 아까 네? 저 인트로. 코드번호요? 네. 요즘도 코드번호 하시는 분 있나요? 아까 듣고 까먹으니까. 048530. 저는 그 몇 가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큰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큰 대형주들은 뭐 돈의 힘으로 올라가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그 중에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하여튼 상당히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하여튼 보통주보다 우선주 훨씬 좋다. 그리고 보통주 대비 90% 가격에 나와 있다고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말고 이제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것들 한 두 가지. 아까 마침 엔터테인먼트 얘기하셨으니 관련된 거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살아있는 게 있어요. 특히 보면 미국에서 요즘 극장 관련 주식 있잖아요. 네. 극장 관련 중에 대표적인 건 AMC라고 있어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심볼이 AMC인데 그거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 재미없는 반대로 IMAX는 난리 나고 있어요. IMAX 곧 신고가 나거든요. 근데 IMAX가 다시? 네, 곧 신고가 나요. 그 난리가 30% 40% 빠졌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여기서는? 그 IMAX가 난리 난 이유가 12월 18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11월 18일인데요. 그러면 그 스타워즈가 개봉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스타워즈라는 것 자체가 큰 인기가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우주 이런 거 좀 재미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죽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같은 거라도. 난 스타워즈 좋아하는데. 그래 특이한 경우인데 미국은 약간 달라요. 미국은 스타워즈가 시리즈가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시리즈가 나온 것 중에서 여태까지 사상 최고의 그 박스오피스를 기록했어요. 7편이 정확히 나왔거든요. 정규로 영화 3편, 처음에 3편이 나오고 3개가 나오고 그 다음 3편은 프로킬리 형식으로 해서 그 이전 거가 좀 이전 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만화가 한 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7편이 이번에 7편 나왔고 이번에 에피소드는 7번째예요. 만화를 제외하면. 그 전체는 8편째인데 7편 동안 그 시리즈로 보면 1등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의 2등은 그 주라기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단일 걸로는 최고 많이 팔린 게 22 정도 했을 거예요. 어디까지 보면. 근데 그게 처음에 10월 18일 날 그 미국에서 그 먼데이 풋볼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그다음 바로 거기서 그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워낙 그 미국에서 한 15불, 12불, 14불 정도예요. 보통 영화관이요. 근데 IMAX는 한 2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 말은 거짓말인 거 싶으면 처음에 어떤 애는 그래갖고 그 IMAX를 보면 IMAX를 이번에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미국의 여론이. 그래서 IMAX 사상 최고의 올해 영화라 그러고 있거든 지금요. 근데 IMAX를 지금 딱 보면 올해 웬만한 거 미국의 대도시 있죠 다 매진해요. 이미. 그리고 영국 거 이런 거 다 매진되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당연히 영국 가서 보려는 애들도 있고 한 10시간 먼저 보려고 영국 가서 보는 애들도 있고 표만 구하면 지금 보면 기본 가격이 1,000불에서 시작해요. 이베이 들어가면 어떤 새끼는 10,000불에 올려놓고 욕먹어서 지웠어. 그래서 어떤 애는 인증까지 오니까 판다고 올려놨는데 지금 못 찾아 그거를. 근데 뉴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IMAX 해서 그래서 하여튼 CJCGV 있잖아요. CJCGV가 좀 계속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연말로 갈수록 특히 이제 왜 IMAX 얘기냐면 중국에서는 IMAX 그 보유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CJCGV 극장이요. 그래서 특히 CJCGV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좋게 나온 거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극장을 많이 늘려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 늘리는 과정인데 스타워즈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그런 관련주 들썩거리고 있다. 그래서 물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과 그건 사실 도입이고 그건 도입이고 CJCGV가 시가총액 2조 2천억 정도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승원 교수가 간혹 얘기했던 거 오늘 단독 나온 거 알은 뉴스 보셨어요? 뭐요?
이 사람들이 큰 주식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찾아보는데 이거 움직이도 않는 주식이 단독 나와서 관심이 없어. 저는 오늘 이거 최고의 관심이 이거예요. J 콘텐츠리. J 콘텐츠리? 예. 5,300인데 그거 단독 봤어요, 뉴스? 봤어요. 예. 근데 더 밀렸죠 주식. 밀렸죠. 밀렸는데 이게 보면 그 지난번에 했던 우리 벌써 4달 됐나? 5달 됐죠. 올 봄에 얘기했잖아요. 이승 교수가 지주회사 하면서 각종 그 시나리오 얘기하는 네네. 거 오늘 이게 뉴스에 좀 넣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업계에서 슬슬 관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론 CGCG만 해외 진출도 안 했고 아직은 넘어섰지만 이제 J 콘텐츠가 내년에 사고 칠 것 같아. 막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J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메가박스가 이제 또 뭐 신세계랑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반심주로는 저희가 엄청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엄청 디스했던 거 주가는 엄청 나고 한 3주 전인가 우리 김성 과장이 탐방까지 갔다 왔던 거 있죠? 뭐요?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가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스. 네. 됐죠. 네. 3분기가 실적이 또 최고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근데 4분기가 또 사상 최고 실적 나온다네요. 네, 4분기가 실적 나오는데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약간 다른, 약간 뜬금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CG, 헬로비전이 넘어가잖아요. SK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안 보면 또 몰라. 제일 중요한, 티빙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빙은 23억, 26억인가? 26억에 또 CJ ENM 인수해 가잖아요. 완전 거저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CJ ENM은 날로 주웠어. 주웠어 그냥. 그리고 야 여태까지 가입자가 850만 명? 쳐들인 돈이 얼만데. 가입자 750만 명? 그러니까 티빙 때문에 엄청 돈 쳐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그걸 갖다 날로 26억에 가져가. 그러니까. 야. 결국은 CJ가 다 주더라도 이것만은 못 준다는 거잖아. 티빙 브랜드 값만 하더라도 그게 훨씬 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가 흥미롭고요. 특히 넷플릭스가요. 지난주에 그 공식으로 기자회견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 한다 그러고 넷플릭스 최대 수혜줄 내가 알고 있지. 좀 더 얘기해줘. 싫어요. 네. 쟁작 씨발. 넷플릭스가 저걸 했잖아요. 그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여기서 뭐 가격 경쟁할 마음도 없고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스미디어가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온다는 거는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인기를 끌지 안 끌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는 최소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에 꾸준히 돈을 내고 꾸준하게 매일 거의 하루에 빼놓지 않고 수년째 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정말 무서운 회사임에 틀림없고요. 지금도 이미 상당히 많은 영화에 예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한글 자막이 막 뜹니다, 지금. 한글 자막이 막 뜨고 있어요. 이미 뜨고 있고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워낙 시장 자체가 작아서 안 할 것 같지만 지금 유럽에 그렇고 일본은 이미 시작했고요. 자체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콘텐츠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유럽은 많이 벌써 들어갔고요. 미국은 말할 거 그렇고 일본도 벌써 2편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안 하겠지만 들어가는데 큰데 저는 이런 꿈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넷플릭스가 과연 우리나라 해봤자 3천만 원 아닙니까 지금. 보통 텔레비 본다는 사람이 3천만 원 되고 넷플릭스 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200만 되려나? 별로 안 될 거잖아. 거의 없죠. 저는 앞으로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만든 거는 정확하게 아시아를 노리고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 직접 해갖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뭐 아시아 사람도 붙이고 막 이렇게 돼갖고 정말 중국 사람 노리고 일본 사람 노리는 통합 아시아 드라마를 만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할 거는 얘네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거 상장시켜야 되는데. 뭐야? 세븐틴2. 응? 72초.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한국만 갖고는 이게 흥미가 없어요. 한국에서 콘텐츠 만드는 건 다 이거 안 나와.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모수 집단위원회 작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는 김성훈 과장도 하우스 오브 카드는 계속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명량이 여태까지 보면 우리나라 제일 비싸게 영화 제작비 많이 들어간 영화 뭔지 아세요? 제작비 많이 들어간 영화? 네. 그거 아니야? 장동건 원빈이랑 같이 나왔던 영화. 용갈이잖아요, 용거. 용갈이야? 디워가 아직까지 최고야. 350억인가 썼는데 어디가 썼는지 모르나 발표된 건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히트한 영화 중에서는 명량이에요. 명량이 150억 정도 썼거든요. 네. 근데 김성관이 얘기했죠. 김성관이 그것도 봤어요 혹시? 마르코 폴로라는 거 봤어요? 그거 보다 말았어요. 마르코 폴로가 작년 시즌 1 나오고 이번에 드라마예요? 네, 시즌 2가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알죠? 예.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네. 마르코 폴로가 12월 12일 날에 이번에 시즌 2가 나오는데요. 10편 딱 맞는데 그 제작비가 우리나라 돈은 1,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만 밀어갖고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명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죠. 뭐 아시아 전체적으로 뭐 러일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큰 예를 들면 이런 거 큰 거를 만든 거죠, 얘네들이. 큰 거에서 한 번 만들어 여러 군데 확 쏘는 거. 그래갖고 마르코 폴로가 영화 만든 다음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몽고 있죠, 몽고. 몽고에 관한 문화가 금년 내내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엄청나게 부밍했어요, 트렌드로. 그래서 심지어는 몽고 출신의 몽고 핏줄을 찾자 이런 모임도 있고, 그게 엄청 사회적 변화가 있었거든요. 한국인 찾으면 되겠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커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넷플릭스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자기네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번에 하면 어디서나 다 보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보고 아이패드에서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에서의 망 그리고 모바일 광고된 모바일 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성장주 보면 항상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딱 여기 투자 포인트에 나스미드에 꽂힌 게 뭐냐면 많이도 떨어졌고 여전히 주가 떨어졌는데 어제 오늘 나온 거 보면 목표주가 여전히 7만 원대 유지하는 애들이 몇 명, 한 두 군데 증권사가 있는 데다가 2015년에요. 우리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러잖아요.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36%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한국투자증권건데요. 문제는 2016년은 이익 증가율이 50년 더 늘어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탐방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2분기랑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한 건데 이유 없이 내려서 솔직히 주가가 거래가 실리면 내린 것도 아니고 회사 약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 많이 했으니 나도 한 잘못이 있긴 있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OS 쪽에서 광고를 막는 애플인가? 애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간단히 얘기하더라고요. 광고주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지금 광고에 대해서가 페이퍼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할 광고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지. 근데 제가 저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생각인 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팔았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럼 미국 때문에 판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거 아무리 다 고려하더라도 싸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나스 미디어. 그게 있고요. 막 하려던 얘기가 뭐야? 나스 관련해서. 아니요. 넷플릭스 관련해서. 없어. 농담이야? 아니야. 나중에 좀 더 확인되면 얘기할게요. 확인되고 전에 말하면 떨어져. 또 하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또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랑 똑같이 나온 이유가 원래 더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람을 더 많이 뽑았어요. 얘는 기본이 영업이기 때문에 맨파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 더 뽑았다는 그만큼 잘 듣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KT 구장 있잖아요. 그 광고판 아예 사버렸어요. 광고판 사버렸어요. 네. 사버렸으니까 그 광고판에 내는 미디어 랩을 사버렸네. 네. 광고를 하다가 얼마에 팔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가 된 거죠. 내년에 KT 수원팀이 성적만 좋으면 되는 거네. 올해 꼴찌했나? 그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미 영업이익이 4분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1분기 이후부터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는 뭐 동영상 광고 쪽으로도 늘어나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동영상 광고를 만약에 돈 주고 볼래 차라리 앞부분에 15초나 10초 보고 할래 그러면 99%가 그냥 앞에 광고를 보고서 그렇지. 보거든요. 뭐 딴짝 하면 되지 뭐. 그럼요. 유료 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광고주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스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강제로 15초를 해버리고 네이버 그렇게 하잖아. 개새끼들이. 아예 스킵 버튼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광고를 안 보지는 않거든요. 거의 동영상을 안 보지는 않아요. 보거든요. 무조건 봐야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바일 광고 쪽에서는 뉴미디어 랩사인 나스미디어가 생각보다
선택 저는 더 뭐 비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결국은 고퍼라고 해서 그냥 많이 까였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있잖아. 지하철을 광고도 한다 그랬잖아. 네, 지하철에 그렇다고. 있는 거.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나스미디어는 장기적인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 회사 주담이 주식을 잘 알더라고요. 자기들 알아봤대요. 누가 파나 도대체. 삼성증권 창구에서 11년석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외국 사람이래요, 그냥. 외국 사람이 네. 외국인 법인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야. 외국인이 그냥 사가지고서 좀 샀다가 혹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없이 밀렸고 밸류에이션 상당히 지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나스미디어를 주주연합 모시게 되면 거의 86%가 잠겼어요. 뭐 연기금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쪽에서 물량 나온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 나머지 20몇% 유통 물량 가지고서 20몇%도 아니죠. 제가 93% 올릴 거예요. 7%인가 8% 유통 물량 가지고서 그냥 주가 흘러내린 거니까 이거는 그들이 이미 팔 생각이 없는 건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금에서 사고 묻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눈에 다시 들어왔다는 게 중에 관심법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아직 뭐 당장 올라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디스를 했지만 그동안 단기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너무 떨어졌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